네, 점점 위협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북한의 속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짜 쏠까요? 지금부터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 그 두 가지를 먼저 짚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략군 사령관이 오늘 김낙겸이 그 두 번째 괌을 공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북한의 전략군이라는 게 어떤 군대입니까? 네. 이제 우리는 육해공군 또 해군 안에 해병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전략군이라고 하는 별도의 군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 전략군은 북한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스커드 미사일로부터 최근에 발사한 ICBM급 미사일까지 모든 미사일을 함께 관장하는 그런 별도의 군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사일 부대군요. 미사일 부대입니다. 예. 그리고 그 수장에 지금 김낙겸 오늘 아침에 이런 긴급 성명을 발표한 김낙겸이 대장 계급장을 달고 사령관 직책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전략군 사령관 이름으로 개인 명의로 상대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격을 좀 낮추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같이 좀 있어 보입니다. 상대를 김낙겸이 한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김정은이 나서도 될까 말까 하는데 예. 김낙겸이 나서서 트럼프 대통령을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 이런 것이 아마 고도의 심리전 그런적인 요소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뭐 하루에 끝난 게 아니라 어제 위협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잠시 뒤에 다루겠습니다만 그 화염과 분노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음 날 또 구체적으로 4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의도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나옵니까? 지금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기세에 눌리지 않겠다. 오히려 기세에 눌리지 않는다는 것을 괌을 타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역으로 압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괌이 지금 사실상 미국 영토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괌 주변 수역 30-40km 수역을 타격하겠다는 것은 결국 미국을 위협하겠다는 그런 직접적 행동의 표시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북한의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을 강하게 쏟아낸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의 측면은 내부 결속용 측면도 좀 강하게 지금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아하. 이번 김낙겸 대장의 이 발표 내용을 보더라도 내부의 결속을 꾀하는, 그러니까 이런 그 4발의 발사를 할 수 있으니 주민들은 단결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그 담론들이 이번 그 성명에 담겨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그 북미 간의 이 삿바 싸움이 사실상 말 대 말로서는 지금 최고조 극대화되어 있는 상황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한 내부의 그 결속, 김정은 체제에 대한 충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또 그것을 끌어내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이런 그 괌 타격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왜 괌일까요? 괌을 선정한 북한이 괌을 지정한 이유는 뭐 어떤 데 있을까요? 예, 괌이라고 하는 지역을 특정해서 얘기한 것은 역시 최근에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 뭐 그전에도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하면 괌에서 발진하는 전략 폭격기들이 한반도 상공을 선회하면서 북한에 대한 무력 시위를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괌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해외 기지 중에 매우 큰 이 동아시아 지역을 관장하는 그런 기지입니다. 그리고 예. 한반도에 만약 유사시 북한이 전쟁을 다시 일으키거나 도발을 할 경우 즉각 증원할 수 있는 전략 자산들이 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괌을 목표로 하는 것이고, 아마도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중에 미국령 기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확실하게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역시 괌에 도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무기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본토를 지금 직접 타격하거나 그 가까이 가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본토까지 한다고 그러면은 그건 너무나 자기들이 질 부담이 크기 때문에 괌이라고 하는 곳으로 좀 축소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역시 김낙겸이 발언한 것은 괌까지 날아가는 그 경로까지도 얘기를 했답니다. 그렇죠. 일본 상공을 경유하겠다. 어디까지 다 얘기를 했어요. 일본도 무사하지 않다.
뭐 한국은 물론이고요. 그것을 싸잡아서 얘기함으로써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북한은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김정은으로 하여금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의 자리에 끌어내기 위해서 모든 제재와 압박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선택지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도 휴하시하지 않는다. 그런 협박에 우리 굴하지 않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단호하게 맞설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 주장을 즉각 중단해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뭐 이런 가정은 좀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B1B나 이런 그 전략 폭격기가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공군기지가 거기서 뜨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괌을 선제 타격하는, 그러니까 이게 가정입니다, 순수하게. 그런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까? 괌에 대한. 그렇죠. 지금 북한이 최근에 발사한 미사일들을 보면요, 스커드 ER이라고 해가지고 사거리를 연장한 그런 미사일 시험을 했거든요. 금년에 들어서 했지요. 그것을 발사를 하고 나서 우리 증원 이 거점인 부산을 타격한다. 예. 또는 주일 미군 기지를 타격한다. 괌을 타격한다. 결국 북한이 가지고 있는 스커드, 노동, 무스탄 이런 미사일들이 미군 기지가 주둔하고 있는 곳, 한반도 유사시에 미군이 증원할 수 있는 경로와 그 지점, 그 지점을 타격할 수 있는 운반 수단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역시 북한은 그것을 통해서 유사시에 자기들을 보호할 뿐만이 아니라 결국 한국과 미국, 한국과 일본 동맹의 고리를 끊어내고 자기들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속내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 봐야지요. 예. 지금 북한의 시나리오가 네네. 실제로 그러니까 위험용 발언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그게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0-40km에 쏜다는 거는 네네. 쉽게 말해서 뭐 영해에는 비껴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20km. 12L에는 이제 비껴나가는 예. 거죠. 네. 그러면 그게 정확하게 딱 30-40km에 탄착시킬 만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사실상 좀 의문스러운 부분입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이 4발을 동시에 발사해서 예. 30-40km 괌 해상에 예. 탄착 지점을 형성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거리 같은 경우도 3,356.7km라고 하는 그런 아주 그 단위 자체를 아주 좁혀서 예. 이야기를 했고 시간도 약 18분 정도 예. 날아가는 이런 것까지 다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예. 그것은 결국 이제 북한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제 이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만 만약에 북한이 그런 행동을 했을 경우에 예. 그 미사일 4발 중에 한 발이라도 괌 육지에 떨어진다, 육상에 떨어진다. 예. 그래서 민간인 피해가 발생한다거나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예. 이것은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갈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북한의 이러한 행태는 우선은 지금 상황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북한에 대해서 압박하고 있는 화염도 그렇고 분노도 그렇고 또 그 전에 이제 그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지금 채택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강력한 반발을 하는데 그 반발의 형태에 있어서 미국이 섬뜩할 수 있는 것을 찾아봤을 때 괌 타격 이것이 가장 미국의 심리적인 충격을 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미국령 그 괌에서 괌 주민들이 또 약간 그 불안해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북한 심리적인 부분을 노렸고 오히려 북한은 아마 만약에 그 도발을 한다면 6차 핵실험을 최대급으로 하고 최저급은 SLBM 발사 그러니까 잠수함 탄도 미사일 발사 정도에서 북한의 군사적인 도발이 현실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괌 타격은 이것은 말이나 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그것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엄청난 그런 그 북한에 대한 후폭풍 또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타격 지점을 형성하는지에 대한 의문 예. 이런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쉽지는 않은 것이다. 문 의원님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게 그냥 저기 뭐 블러핑이라고 하죠. 그냥 말로만 하는 위협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가능한 시나리오입니까? 예, 물론 마음만 먹으면 할 수야 있겠지요. 예. 그러나 그렇게 했을 경우 자기들이 입게 될 피해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동안 북한이 미사일을 수십 발을 쐈지만 그렇게 직접 괌 근처 바다에 떨어뜨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렇죠. 물론 그 방향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하기는 했습니다. 자기들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그쪽 방향으로 발사하기는 했지만 실제 지금 김낙겸이 얘기했듯이 구체적으로 괌의 포위 4발을 동시에 떨어뜨리는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북한이 정말 잘못 판단하지 않는 한 실제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저도 김 교수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러나 앞으로 상황이 점점 악화가 되고 이것이 더 꼬이게 된다면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 대비는 우리가 철저히 필요하겠죠. 기술적인 거면 몇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핵탄두 소형화하고 있잖아요. 뭐 1톤이다 500kg입니다. 이 IRBM 화성 12형에다가 핵탄두를 소형화시켜서 지금 당장 실어 나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 능력은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예. 지금 북한이 일단 소형화를 했느냐 여부는 미국 정보 당국에서도 판단을 했지요. 이미 소형화는 완성했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 주장은 이미 북한이 했습니다. 작년 3월에 김정은이 직접 이 핵기폭 장치를 모형으로 공개를 했는데 그게 실물이냐 아니면 그냥 모조품이냐 이런 논란은 있었습니다만 그 다음에 작년 9월에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고 난 뒤에 직접 발표를 했죠. 우리는 탄두의 소형화, 경량화, 표준화, 규격화 모든 것이 다 달성이 돼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미사일에 장착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IRBM에 장착할 수 있는 약 한 1톤 내외라고 보는데 그 정도의 탄두를 장착해서 날려보낼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짧게 질문드리죠. 지금 북한이 미사일 경로까지 다 얘기를 했는데요. 일본의 시마네현 그리고 히로시마, 고치 여기를 지나간다고 했거든요. 함경도에서 쏘면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지만 만약에 뭐 평안도나 이쪽 더 서쪽에서 쏘면 우리 상공을 지나가지 않는다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우리 머리 위로도 그게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한가요? 가능하지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머리 위로 미사일을 쐈다. 이건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미 합참에서 발표를 했지요. 그렇게 할 경우 한미 동맹의 강력한 응징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 김낙겸도 일단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는 문제까지는 아직은 거론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좀 더 사태가 더 악화될 경우 지금 질문하신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철저한 감시와 대비 태세가 필요한 거지요. 자,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Fire and Fury 이건 무슨 어떤 의도에서 트위터에다가 그렇게 올린 걸까요? 우선은 이제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한 미국의 분노, 또 미국의 입장 이런 것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표현했다. 우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서 지금 이미 이제 결의안이 통과가 됐고 또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 이야기는 결국 미국이 군사적 행동도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우선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현실화될 것이냐는 문제는 좀 다른 차원 같습니다. 역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정은과 트럼프의 이 상호 간의 그 삿바 싸움이 계속 그 상승하면서 이 강대 강의 대결 구도가 말로써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오른 이야기들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화염과 분노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북한 김정은은 김낙겸을 통해서 4발의 그 화성 12형을 괌에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정도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단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그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이랄지 이런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계속적으로 상호 상승 작용을 시키면서 그런 그 말대말의 공방을 최대치로 지금 높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뭐 이쪽에서 말을 하니까 이쪽에서 말대말인데 실제로 최악의 경우에 미국의 대응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러니까 4발을 정말로 쐈다. 그랬을 때 대응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만약에 4발을 만약에 이제 쏘게 된다면 그래서 탄착 지점이 30-40km 괌 해상에 떨어진다면 미국이 거기에 대한 대응 사격으로 아마 미국이 갖고 있는 미사일들을 북한 동해안 지역
수역 정도의 30-40km 외부에 똑같은 형태로 떨어뜨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것은 이제 가장 최악의 상태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게 최악일까요? 아니면 북한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할까요? 그러니까 군사적 제재를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조금 아까 한 얘기에 네네. 보면 미국 땅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Not here in America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어차피 미국에 전쟁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이고 이 같은 맥락의 얘기를 린지 그레이엄의 생각이 사실 트럼프한테 계속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에 미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다. I don't care. 이런 식의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반도의 전쟁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국 정부도 그렇고 한국 언론도 그렇고 한국인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미국의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저는 비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 지금 린지 그레이엄 이야기도 그렇고 보면은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과 한반도가 자신들의 어떤 이해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한국민들이 죽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한국민들이 죽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 관심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 발생한다면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미국 본토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인들의 어떤 생각 자체가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불쾌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좀 더 수정이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미국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괌이라는 지역이 딱 나오니까 벌써 미국 국무장관이 거기를 갔어요. 괌까지 가서 주민들 안심시키고 오히려 미국 언론은 한국 서울이 너무 조용한 것 아니냐 이런 반응을 내놓고 있거든요. 우리가 느끼는 거랑 미국이 느끼는 거랑 온도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예, 그건 아마 이런 차이일 거예요. 실제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의 위협을 받아가면서 수십 년을 살아왔지요. 예. 그리고 지금 가까운 시기의 기억만 되살려도 2013년에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을 하고 지금부터 전쟁이라고 선포하고 외교관들 다 나가라 그러고 전쟁을 곧 일으킬 것 같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하. 2015년 목함질에 도발할 때 우리가 확성기를 켰고 끄지 않으니까 48시간 최후 통첩을 하면서 잠수함 50척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전쟁이 곧 일어날 것 같이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다 겪었죠, 우리는. 그걸 다 겪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말폭탄을 쏟아내도 한 번도 그걸 제대로 행동으로 이어가지 않았던 북한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북한이 저렇게 해도 말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좀 있는 거지요. 그러나 미국은 그동안 북한이 아무리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한다 한들 미국 본토 괌까지 직접 공격, 도전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가 직접 이런 도전에 직면하면서 미국은 미국을 공격하는 나라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단호한 조치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 한 1분 남았는데요. 오늘 네. 오후에 NSC 상임위가 청와대에서 열립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어떤 대응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십니까? 우선은 이제 북한의 행동 가능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 이제 한미 간의 충분한 협조 속에서 많은 대화 속에서 지금의 군사적 긴장 수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의 충분한 협력이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그래서 중국이 북한 행동이 나왔을 때 어떤 식의 어떤 그 동북아시아 또는 한반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북한에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런 통로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의 외교 국방력이 지금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차분하게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30초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결론이니까. 예, 지금으로서는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연합 방위 태세를 확고하게 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오판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미국의 이런 이딴 발언은 북한의 행동을 억제하고 자제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고 봅니다. 행동으로 옮기진 않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한미 간의 긴밀한 소통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성묵 센터장 그리고 김영현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